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명절과 그리고 연휴를 앞둔 주말을 앞둔 9월 25일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뭔가 올라가는 듯하지만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뭐 명절 앞두고 또 크게 떨어지기도 했고 한 번 더 아직은 반등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조금은 더 땡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나스닥의 상승 진폭에서 조정 피보나치 수열로 지금 대응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많이 쓰는 게 38점이에요. 38.2% 상승 진폭에 38.2%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23.6%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23.6% 부분들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무너져 있는 60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120일 이동 평균선임에서도 10,000포인트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한 38.2%까지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할 여력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연준에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에서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앞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명절 때 설날 들어갈 때 이날이 설날 들어가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이 설이 끝나고 첫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개파락.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이미 좀 예상했던 그런 하락이었죠. 남들은 전혀 코로나 신경 안 쓸 때 저만 상당히 이 코로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장 크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고 이때 우리가 풋이라는 놈을 상당히 질러 놓은 상태였어요. 명절 그 동안에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중국에서 매우 심각했고 명절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렇게 뭐 많이 막 그러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의 불안감이 씻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미국 TV 토론이 있어요.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도를 좀 볼 수 있는 첫 번째 TV 토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냐 바이든이 되느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도를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앉으려고 난리 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명절이 끝났을 때 상방으로 강하게 오르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 특히 화요일 날 일단 우리가 상방이면 콜, 하방이면 풋인데 그거에 따른 그런 양 매수 합성 전략을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콜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매수했고 풋을 100만원어치 매수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100% 이상만 수익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작게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졌을 때 또 작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쪽이 100% 이상만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 됩니다. 무조건 수익. 그 이제 제 영상 중에 ELW 무조건 수익 먹기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인기 제 1번의 첫 번째 거 그걸 아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요날 수익 실현을 했을 때 보니까 200% 수익이 넘더라고요. 이날. 그래서 한쪽에서 100만원 가지고 수익금이 200만원이고 다른 한쪽은 손실 났겠죠. 그죠? 떨어졌으니까 풋은 200만원 이상 수익이고 콜은 그죠? 뭐 90만원 거의 90만원 정도 100만원 중에 90만원이 손실이야. 근데 어떻죠? 나는 200을 벌고 90만원 까먹었으니까 총 110만원을 벌게 되는 매매 전략인 거죠. 그죠?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손실이고 에이 둘 다 수익 나야지 왜 하나는 손실인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매매를 아예 못하는 거고
이 매매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자꾸 보고 제가 이제 올려놔져 있는 영상들 중에서 그에 따른 전략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나으실 수 있겠는데, 요거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요거 무조건 수익 먹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 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노려보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그러한 합성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최대한 콜은 싸게 또 풋은 풋대로 싸게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그럴 때 모아놓고 부족한, 채우지 못한 쪽을 이제 화요일 종가 베팅 하듯이 채워서 넘어가면 그나마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명절을 앞둔 한 가지 대응책이고요. 그 다음에 좀 공감이 갈 만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번 주 위클리 그 대응 위클리 리포트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리포트인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상황들인데,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고, 다음 주 전략적인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금 같이 확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자체가 아직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 요거 중요하죠. 올해 미국 증시 자체가 유동성에만 의존해서 상승해왔다. 맞아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게 된 정말 폭등의 장세였습니다. 실물 경기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이유를 딱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든 저거든 말씀 마시고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었던 거죠.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되어져 왔지만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죠? 여러 가지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으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부추겨진 상태이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위기 국면의 패턴에서 지금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패턴과 상당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하락이 현재 상황, 현재 하락. 자,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7일부터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강한 거, 9월에 FOMC가 이제 미 대선을 앞둔 마지막 FOMC였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무슨 얘기냐면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촉구했단 말이죠. 추가 부양책을 연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을 했다라는 것은, 야, 나는 이제 다 했어. 페드 입장에서 나는 다 했으니 이제 미국 정부 재무부에서 뭘 해야 되지 않니? 니네가 해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마치 한 집안의 장남이, 그죠?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둘째의 셋째, 그죠? 둘째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셋째 공부시켜갖고 지금 대학교 졸업시켜놓고,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좀 니네들도 이제 다 크고 결혼도 하고 했으면 이놈들아 니들도 이제 알아서 좀 해라.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연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연준 입장에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통화정책 여력이라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경제로서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낮아지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상황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5차 경기 부양책의 합의를 본다거나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되는 상황. 근데 연준이 지금 FOMC가 없단 말이죠. 그냥 열심히 할게요. 최대한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9월 내 실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을까. 약간만 기대해보는 거예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만 기대라는 거고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의 상황과 좀 흡사하다. 그러해서 지금 요번에 3개월이 지난 4.6개월 동안에 6개월간의 3개월의 모습이 6개월간의 모습과 좀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9월 2일을 기준으로 닷컴 버블 시기 때 떨어졌던 진폭이 마이너스 34.2%, 하락 일수가 25일, 그죠? 하락 일수가 거래일 기준 25거래일,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떨어진 겁니다. 한 달 넘게. 20일이 거래일이 한 달 거래일이 20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나스닥의 하락은 약 11%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2%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5에서 20%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냥 과거 사례를 패턴화 시켜서 좀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없는 요 5차 경기 부양책의 합의,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요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다면, 엄청난 호재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현재는 이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이번 하락을 대비하고 있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요 하락에서 지금 풋 대박을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반등 시도한다라고 제가 무조건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콜 옵션에 대한 외국인들이 좀 건드린다가요. 오늘 또 개인들이 풋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는 심리가 좀 뒤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화에 반등 시도를 한다라면 어쨌든 연휴를 앞두는 상태에서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ELW 혹은 옵션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양 포지션을 확대시켜 놓는 게 좋을 거다. 그죠? 어느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약간은 풋 쪽을 좀 우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합성 전략을 한쪽은 해지 개념으로 콜 같은 경우를 풋의 해지 개념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전부터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저는 이제 운 좋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빅텍이 크게 튀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유틸렉스라는 종목도 VI 걸리면서 반 이상을 매도해버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다시 그 안에서 또 수익 나가지고 현금 확보가 조금 더 되는 운 좋은 상황도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맞이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가볍긴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손실이 커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시는 분들 지금 이미 손절은 놓쳤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진 것들 이미 손절을 놓쳤어요. 위에서부터 자르든지 어떻게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나 저러나 반등 시도는 어쨌든 있기는 할 거다. 해서 1파, 2파, 3파면 3파가 여기는 3-1로 봅니다. 그래서 3-1이고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2의 반등이 조금은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3-2 반등에서 그때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랐을 때 자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도 있어야 돼요. 오늘은 다음 주 부분에서는 뭐 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늘 저는 다 맞추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반등 시도는 할 것이고 우리 시장으로서는 일단 저 60일 이동평균선 정도 내지는 내려오고 있는 5일선 정도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려는 시도 정도는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미약한 콜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풋을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초보자 주린이들 분들께는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공부를 해서라도 옛날 영상들, 지난 영상들, 오랫동안 제가 지금 영상들을 올려주고 있으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투자 공부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이 공부 영상만이라도 봐가면서 쫓아오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하락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5배를, 누군가는 원금의 9배의 수익을 냈어요. 그랬으니 이 하락이 무섭지 않죠. 오히려 너무 반가운 하락이 되는 사람도 누군가는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어요. 주식만으로 대응한다는 건.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죠? 꼰대 스타일 얘기. 우리가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돼서 바위 위에 바위치기 하지 말고 올라가자. 자, 이렇게 꼰대 말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